청와대 정책실장이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다. 이 뜻이 뭘까요? 쉽게 번역을 하면 집 가진 사람들 세금 더 내야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바로 정부의 경제정책 1인자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오는 7월 진짜 세법 개정안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날짜 하나, 서류 하나 잘못 챙기면요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올 영상에서는 딱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가 7월에 무엇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건지. 두 번째, 내 집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 자 여기서 날짜 하나, 거주 요건 하나 잘못 보면요 수천만 원을 더 내야 하는 함정까지. 자 먼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이었습니다. 김영봉 청와대 정책시장이 올린 글입니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다.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죠. 21일 임강영 국세청장이 이런 글을 X에 올렸습니다.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현장 목소리도 설득력이 있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운을 떼고 바로 다음날 국세청장이 이어받고 하루 간격으로 정부 고위 인사 2명이 약속이란 한 듯 같은 방향을 가리킨 겁니다. 그러면 지금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는요 반도체가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역대급으로 직원들에게 성과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 엄청난 돈들이 어디로 갈까요? 정부는요 결국 그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동탄에서는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 만에 아파트 호가가 2억에서 3억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주택으로 몰리기 전에, 아파트로 몰리기 전에 세금으로 미리 막으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제 개편안 발표가 바로 다음 달이죠. 7월 말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정부 고위에 관려 한두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서구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대통령이 방향을 잡고 정책실장과 국세청장이 신호를 보내고 이제 7월 달이죠. 기획재정부가 실제 칼을 빼는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칼 어디로 향할까요? 이게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자 자세히 보겠습니다. 선물 준비했습니다. 부동산 사기 예방 실전 가이드 책자 요 전자책 무료로 드리고요. 올 영상 쉽게 정리한 요 자료 무료로 드립니다. 영상 보신 후에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누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의 칼날 어디로 향할까요? 그 첫 번째는요 바로 부동산 보유세입니다. 보유세 이게 뭐죠? 쉽게 말해서 집을 갖고만 있어도 매년 내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이 두 개를 합쳐서 보유세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정부가 이걸 어떻게 올리려고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세율을 올리려면 국회 법을 통과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반발도 셀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만지작거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 바로 이겁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공시가격이 10억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런데 그 10억 전부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이 곱하는 비율을 바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합니다. 지금은요 요게 60%입니다. 그러면 10억짜리 집이면 그 60%인 6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서운 이유는요 이 비율은 국회를 거치지 않습니다. 정부가 시행령만 고치면요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문정부 때인 2021년 이걸 95%까지 올렸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은요 지금 현재 60%를 80% 정도까지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재산세, 보유세 얼마나 더 내게 될까요? 만약에 현재 60에서 80%로 올리게 되면 보유세 부담이 1.2배에서 1.3배 정도 오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보유세 300만 원을 내고 계셨다면 이게 360만 원에서 390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보유세가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비싼 집 한 채 가진 분들 계시죠? 이분들은 종부세 자체도 더 세게 매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0억, 30억, 40억 이렇게 구간이 올라갈수록 더 잘게 쪼개서
더 많은 세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확정은 아닙니다. 거론되고 있는 방향입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집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 보유세, 즉 재산세와 종부세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이 있죠.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보통은요,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낮춰줍니다. 세금 무서우면 파세요 하고 팔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엔요, 둘 다 좋을 것 같습니다. 1주택자가 집을 오래 갖고 있으면 양도세를 깎아준다는 건 잘 아시죠? 그 이름이 뭐죠? 바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줄여서 장특공이라고 합니다.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뭐죠? 1주택자가 보유기간과 거주한 기간을 합쳐서 양도 차익의 최대 80%를 빼주는 제도입니다. 엄청난 세제 혜택이죠. 쉽게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도 차익이 5억 원 났습니다.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80%를 받게 되면 여기서 4억 원이 제외가 되죠. 그러면 요 남은 1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정말 큰 혜택입니다. 자, 그런데요, 정부가 이걸 손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손을 보려고 할까요? 앞으로는요, 보유한 기간으로 주는 공제는 줄이거나 없애고요, 실제로 거기서 산 실제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집을 샀는데 본인은 거기서 살지 않고 세를 주고 있는 분들, 이른바 비거주 1주택자, 이런 분들은요, 앞으로 양도세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등록임대 사업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많이 계실 겁니다. 등록임대, 이게 뭐죠? 다주택자가 집을 임대용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임대료 많이 안 올리겠다, 또 오래 임대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 양도세 중과 빼주고요, 장특공도 더 유리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요, 문정부가 키웠다가 2020년 8월에는요 아파트는 신규 등록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장은요, 기존에 등록한 사람들은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도 혜택이 계속 살아 있어서 팔 이유가 없다. 그래서 국세청장은요, 이 혜택을 유예 기간을 두면서 줄이거나 없애서 이들이 집을 시장에 내놓게 하자라는 겁니다. 지금 서울에서만 등록 임대가 말소된 거 약 2만 5천 가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4만 3천 가구가 더 말소될 예정입니다. 정부는요, 이 둘을 합친 6만 8천 가구를 잠재 공급 물량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 집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거주 1주택자냐, 아니면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이냐, 아니면 다주택자이냐, 이 세 갈래의 길에 따라서 영향이 완전히 다를 겁니다. 안 사는 집이거나 다주택자면요, 이번 개편을 더 많이 신경 써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음 달이죠, 7월 말 세제 개편안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건 전부 방향이고 예측이지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7월 말에 발표되는 세제 개편안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거주 요건과 날짜, 기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세가 거주 중심으로 바뀌게 되면 며칠 사이로 공제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도 계획이 있으신 분요, 내가 언제부터 거기 살았는지, 보유 기간은 얼마인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다음 달 세제 개편안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유세는 시행령으로 올리고 양도세는 실거주 중심으로. 다음 달 세제 개편안 궁금하시죠? 발표가 되면요, 제가 빠르게 또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알림 버튼 누르면요,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번 보유세, 양도세 강화, 집값 잡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 세 부담만 늘린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떻습니까? 1번, 2번 중에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한 줄 메시지입니다. 달라진 건 집이 아니라 그 집을 바라보는 정부의 눈입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